네. MTV 방송 이번 특별편입니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대표에 출마한다는 설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 핵폐수 관련해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당대표가 관련 속보는 살짝만 알려도록 하고요. 일단 아직 확실한 게 아니니까 일단 그리고 핵폐수랑 부정선거 요 두 개가 오늘 특별편일 겁니다. 네. 그러면은 메뉴 마시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8월 하순에 중이나 하순에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누구나 알 겁니다. 그래서 김문수 대 한동훈 재대결 가능성도 지금 막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요 가운데 한번 콕콕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열기로 하면서 누가 당대표로 나설지 주목이 되고 있죠. 일단 대략적인 후보가 가운데는 한동훈이 그리고 김문수 그리고 나경원, 안철수 등등 다양한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박빙이 이제 친한계라 그러죠. 친한계 이런데 이제 한동훈 쪽에 요거 한동훈이랑 이제 김문수 박빙인데 등등 많습니다. 나경원 의원님들도 있고요, 김용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아주. 네. 내 생각에는 한동훈이는 일단 지난 인터뷰 봤을 때 어디 당이에요? 민주당이에요? 국힘이에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자면 지난 대선 경선에서 맞붙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대결을 벌일지 관심을 끌고 있대요. 김 전 장관은 최근 이따른 공개 행보로 출마설이 나오고 있지만 한동훈 대표는 온라인 활동을 활발히 하지만 측근들 사이에서는 출마에 대한 부정적인 기조가 유사한데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 가까운 육선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당대표로 출마 의사를 밝혔대요. 자, 이게 얼마나 요게 이제 국민의힘의 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고 또 궁금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해체하라, 일각에서는 자유통일하고 넘어가라, 국힘을 해체시키고 다른 새로운 보수당을 만들라, 여러 얘기가 많았습니다. 정말. 그 정도로 국민의힘이 정말 얼마나 썩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서 진짜 그 85명을 빼고 12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정확히 의원님이 탄핵에 찬성하셨어요. 이거 뭐냐? 진짜 보수가 아니라 가짜 보수가 돼가고 있다. 요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정말 이게 진짜 보수야 가짜 보수야, 요거에 대해서 국힘의 요거에 대해서 정말 의문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건가 정말 그게 관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한 전 대표는 최근 유튜버 라이브 방송을 하며 지지세를 모으고 있대요. 그리고 전날 방송에서 진짜 보수당을 위해 당원에 가입해달라, 기울여달라. 뭘 기회달라고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찬성했던 분이 진짜 보수예요? 가짜 보수예요? 가짜 보수입니다. 안 그래요? 진짜 보수라는 것은 전통 그대로 이어가는 것도 뿐만 아니라 요 기존 예의를 갖추고 품격을 갖추는 게 그게 우파인데, 한동훈이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의가 없어요. 이재명의 말로 예의가 없어요. 여기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때 오락가락했어요. 찬성했다가 반대였다, 찬성했다가 반대였다. 아주 그냥 오락가락이었고, 요걸로 인해서 국민의힘의 약간 결집이 실패해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갖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란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정말 의문이긴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도로 진짜 보수를 이제 진짜 보수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인데 그걸 만들지 못한 게 국민의힘, 그러니까 한동훈입니다. 국민의힘은 잘못이 많이 없습니다. 일부 친윤계 의원들은 잘못이 없어요. 근데 친한계 의원이나 한동훈이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많이 잘못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선선했어요. 김용태도 마찬가지예요. 다 안 좋았습니다. 저는 다 안 좋아요. 그러면은 그럼 전환길 뉴스에서 조금만 찾아보다가 한번 끝내보려고. 대북 전단 처벌, 중국 서해 침탈의 침묵, 여권 외교 안보 기조의 논쟁 증폭. 보시면은 대북 전단 중국 섬의 침탈에 침묵했대요. 여기 뭐냐면 일단 요거 내가 아까 그 뉴스 15분짜리 뉴스에서 요거 얘기했는데요. 요거가 이제 이 여권을 포함하여 야당이 일부 범여권 의원들이 기권표를 던졌대요. 그래서 이에 대해 대북 전단 사건은 엄청 여기 전환일 뉴스님 여기 잘못했습니다. 요 제목에 요게 지금 엄정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엄정인가요? 원래 엄정인가?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그래서 엄청 주저하면서 왜 중국에는 침묵하느냐, 혹은 왜 국민들한테는 항상 엄격한 대응을 하느냐 식의 지적이 야권 지지자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대요. 네. 정동영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대표 발의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경찰에 사전 제지하거나 해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이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생각이 났습니다. 제 주변인을 통해서 나오고 있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욕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욕을 하고 있죠. 이제 대북 전단 살포해 갖고 이제 북한 국민들이 김정은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그걸 이제 대북 전단에 알게 해서 봉기를 일으켜서 북한을 엎어버려요. 요게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대통령의 똑같은 뜻입니다. 근데 이재명은 대한민국, 그러니까 아니 이게 어이가 없는 게요. 이게 진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종전이 아니에요. 휴전 상태예요. 그러니까 잠시 쉰다는 의미예요. 오르셨을 뿐이지.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정말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대통령으로서 이게 대북 정도를 막아버리는 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북한 주민들을 봉기시켜야지. 그러면 가만히 냅둬요? 그러면 북한 주민들은 저거 쫄쫄 굶어가는데도 대한민국이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무책임한 정부가 될 수 없습니다. 말이 안 돼요. 네. 맞아요. 하나 더 얘기하자면 K2 전차가 폴란드에 2차 수출됐대요. 이건 정말 해피인데 누구 공인가? 예. 그런데 누구 공? 자, 여기 뭐냐면 방위사업청이 폴란드의 K2 전차 요거 수출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였으면 곧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대요. 폴란드 측의 요청으로 구체적인 계약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대요. 근데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2022년 7월달에 폴란드와 최초로 방산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22년 7월 성사된 최초 계약에는 K2 전차는 물론 K9 자유주고 FA50 경전투기 수출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한 방위사업자 관계자는 이번 계약이 유럽연합에서 올해 3월 발표한 유럽 재무장 계획에도 부합하는 방산 협력 모델이 될 거라고 평가하며 유럽 내 국가는 물론 나토 차원에서도 새로운
방산소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한편 이 국내 일부 언론에서는 관련 보도에 요거를 이재명 정부에 명시하면 이재명 정부가 뭘 했다, 수출했다 요런 것 좀 나타내지만 실제 그러나 출범 한 달이나 갓 지난 정부에서 이러한 성과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엎어진 거거든요. 이게 대통령 정부가 엎어졌으니까 이재명이 그냥 돈만 많은 거지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다. 뭐 요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다른 것도 보자면요, 이번에 한 뉴스가 많을 겁니다. 요즘 아주 그냥 재밌습니다. 한 뉴스 폐기물 못하고 여기 있다. 북한 핵 폐수 방류 소식에 수도권 안전 도마 위. 국민은 불안한데 정부는 문제 없어. 이게 이재명이 정말 멍청한 국민들을 얼마나 바보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괜한 간첩이 아닙니다. 이재명이 아무리 이 대통령이라도 어이가 없어요. 북한 방류 소식에 수도권 안전 도마위인데 국민을 불안한데 정권 문제대. 야, 제목 너무 멋지다. 볼게요. 최근 황해도 평산군에 있는 근데 여기에 요 기사 보니까요,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5년 전에 2019년인가 그때 핵 폐수물 요거 방류 얘기는 NBA에서 이미 했어요. 그리고 지금 막 터져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5년 6월 10일 데일리 NK가 최초 보도하면서 국민들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요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해를 통해서 뭐 아리수로 아리수 한강을 간다 이러잖아요. 근데 요게 될 문제가 아리수가 한강에서 떠오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한강에 핵폐수 그러니까 오염물이 막 있는데 그냥 이거 우리가 아리수에서 막 벌컥벌컥 수도를 해도 어쨌든 조금은 남아있습니다. 여기 얼마나 심각한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한강물 근처만 가다 막 핵폐수 막 오염물 때문에 막 피폭당할 수 있는 체르노빌 같은 상황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좀 정부가 알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언론인 그러니까 요 뉴스 매체로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여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많은 일부 이 사람들이 이거 좌파 시민들이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요건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니 어떻게 요 핵폐수가 막 방류가 되고 있는 거 봐요. 핵폐수가 방류하고 있는데 정부는 문제 없다. 이게 뭡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멍청하고 바보같이 보는 게 이재명 정부라는 거예요. 아니 봐봐요. 그럼 라이브 때 조작을 했겠습니까? 라이브 방송 그러니까 영상에서 조작을 할 수 있어요. 영상은 기존에 찍었던 거를 그냥 막 바로 송출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편집을 하고 송출할 수 있어요. 근데 라이브는 바로 송출하기 때문에 조작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심지어 방사능 물질 그게 조작을 했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정말 어이없습니다. 1.5까지 올라갔었고, 그리고 대부분 일부 사람들이 알고 있는 0.92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0.9만 대 더 심각한 거고 0.8만 대 더 심각한 거예요. 정말 정말 좀 정신을 차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 팩트 뉴스는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정말 많죠. 부정선거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맞아요. 황교안 전 국민 최근 뉴스인데요. 6월 11일자인 뉴스입니다. 좀 오래되긴 했네요. 죄송합니다. 한 달 전 뉴스 갖고 왔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황교안 전 대표, 전 국무총리가 창당 말기 대회를 개최했대요. 부정선거 전쟁 선포. 이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거의 부정선거 그래 국제 부정선거 감시단이었나? 국제선거감시단이 그래도 국제공정선거감시단 거기서도 이미 그 화상통화를 통해서 황교안과 그 연락을 했어요. 그 정도로 좀 남이 불러싸다고 했는데 그렇고요. 플러스로 보면은 워싱턴 DC 울린 63대선 부정선거 보고서 서울역 새벽까지 뜨거운 함성. 이거 다들 아시죠? 6월 24일에 나온 그거잖아요. 그 연락 연상 했기 때문에. 봅시다. 저는 오전 11시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 포레스 컬러 국제선거감시단 이 개최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63 대통령 선거의 심각한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는 공식 리포트가 전 세계에 공개됐다. 한국 언론만 침묵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게 MBC가 보도했어요. 근데 이거는 가짜 보도입니다. 그냥 가짜뉴스 보도를 했고 이게 한국 언론도 다 침묵하고 있고 이게 아니 한국 얘기가 한국 언론에서 나와야지 왜 해외 언론에서 나옵니까? 어이가 없어요. 미국에서 뭐 개최돼서 미국은 조금만 그러니까 미국은 약간 지금까지 약간 조금만 나왔는데 오히려 반대야 지금 반대예요 완전. 어이가 없어요. 아니 이재명이 얼마나 범죄자가 오범이에요 전과. 무슨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말고 그냥 전과 구범 나라 어떻습니까? 전과 구범국 어떻습니까? 전과 구국. 야 좋다. 전과 구국. 야 이재명 정부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과 구국 선포하십시오 그냥. 이게 봐봐요. 전과 이게 대통령 전과 오범이고 그 국무총리 김민석 강민석이었나 김민석이었나 아무튼 그쪽이 전과 사범이에요.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아니 웃깁니다. 아니 전과자들이 보면 더 억울하겠어 오히려. 아니 전과자가 말이야 대통령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정말 억울하겠어. 다 금쪽이야 금쪽이. 특히 중국 등 외부 세력 개입 의심 정황들 조목조목 지적했어요. 중국의 왕후닝이라는 그 사람이 이 선거와 관련이 돼 있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정말 대한민국 이 정도면 정말 의심 가기도 합니다. 네. 뉴데일리 이 뉴스 봅시다. 기사 봅시다. 네, 좀 공소가 좀 길었는데 공백소리. 부정선거 의혹이 국내를 벗어나 국제사회의 조명을 받고 있다. 이렇게 벌써 보도가 나왔어요. 야 이제 보도하네. 아우 의립다 이게 7월 1일이야 이거 5일 전입니다 이거. 지금 찍는 날짜가 7월 6일입니다. 언제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닙니까? 아니 어이가 없는 게요. 아니 부정한 거 요거는 7월 6월이 아니 6월 24일에 나오는데 왜 7월 달에 나오냐고요? 어이가 없네. 이거 언론사들이 얼마나 이게 침묵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똑똑하게 짚어주거든요. 어이가 없네. 물론 6월 달에 나온 부정선거 관련 뉴스가 있긴 합니다.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나왔는데 뭐 봐봐요. 이거 누가 김범수 한번 봅시다. 이거 기사 읽어서 넘어가려고. 자, 제가 천천히 반박해줄게요. 봐봐요.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거에 의한 엉터리 시스템도 드러났다 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했어요. 본인이 이긴 대통령 선거도 부정선거였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어.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봐봐요. 요 사람 그 김범수 서울대학교 자율전공학부 학부장님 들어보십시오.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그때 당시 엄청 높았어요. 50%였는데요. 에? 그 선거 출마할 때요. 심지어 그러면서 계속 쭉 올라갔어요. 그래서 51%였어요. 그러니까 그 계엄령 이후 말고요. 계엄령 전에 2021년, 22년 이 상태. 그때 51%였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정말 낮게 나. 이게 확 빙겼어요. 0.7 막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1%도 안 차이가 났어요. 이게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는데 되게 실제로는 적게 나왔다는 것은 부정선거, 그러니까 일부를 조작해서 이재명한테 높은 표를 줬다 이거고요. 플러스 자유통일당이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 주최로 하는 광화문 쪽 집회 거기가 거기 자유통일당을 이끌고 있는 전광훈 목사 정확히 명예 고문장이죠. 근데 그쪽이 그 선거에서 한 표도 맞지 않았어요. 어느 지역구에서 0표예요. 0표. 아니 됩니까 이게? 아니네요. 아니 당원들이 뽑혔으면 어쨌든 한 3만에서 5만 정도, 한 6만 요 정도는, 그러니까 만자일 때 10만자일 때 요 정도 쫙 나와야 되는데 어이없습니다. 정말 이러고 그도 부정선거 아닐 거예요? 심지어 이게 너무 어이가 없네요. 이게 뉴스 보면 다들 알겠지만 그때 선거 출마할 때요. 김문수 후보가 오히려 지지율이 더 많았어요. 이재명보다 오히려 지지율이 많았습니다. 근데 너무 이상하죠. 51대 42 이거 뭐예요? 이게 뭐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뭔 말이지? 아니 김문수가 대통령이 돼야 정상이 아닌가요? 이번엔 조작 빡시게 한 거죠. 저번에 조작을 했음에도 대패를 했으니까 요거를 이제 좀 크게 조작한 것 같죠. 그래서 이재명은 사실 가짜 대통령이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봐봐요. 이게 그 여론조사 보면요. 그 이재명이 42, 김문수가 43. 오히려 김문수가 높았고요.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43, 43. 강원도에서는 41, 41로 동률이에요. 이게 거의 동률 나왔고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이 없는 게요. 전과 5%면 어떻게 국민들이 믿고 지지합니까? 그랬기 때문에 한 40몇 %가 나왔던 거예요. 이재명도 40몇 %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에 한 10 플러스 10을 한 거나 똑같은 수치예요. 너무 어이없죠? 국민의 절반 이상이 51%가 되는 이들이 이재명을 지지하나? 말이 돼. 이제 말이 안 되는 게요. 신의 한수나 채널A, TV조선만 가봐도 알겠지만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지지율이 높았어요. 탄핵 지지율이에요. 탄핵 반대 지지율이 높았어요. 근데 요거의 적통 계승자를 많은 이들이 김문수로 봤단 말이에요. 일본이 이준석 세워나가긴 했지만 이준석이 10%였고 이준석이 10%임에도 김문수랑 이재명이 또 동률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그냥 한 12%? 10% 정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조작 많이 했구나 이번에. 원래는 광화문 쪽 그때 당시
그 개표 집회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한 2%나 1% 정도 얘가 조금 살짝의 차이 두고 김문수가 이겼어야 정상인 것 같습니다. 원래 그랬던 것 같고 약간 조작을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이거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다라는 의견은 할 수 있겠고. 자, 한번 극자 뉴스 한번 봅시다. 극자 뉴스의 뉴스타파. 어떤 또 이상한 또 어떤 극자적인 방송, 어떤 극자적인 얘기를 했을지 한번 봅시다. 보세요. 이날 회견 모스탄 미국 리버 대학 교수는 심지어 이런 보고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것만이 다뤄지지 않은 것 같지만 이재명 청소년 시절 젊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하는 사건이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되었고 그 결과 중앙교에 진학할 수 없었대요. 마치 한국에서 알려지지 않은 대단한 정보를 아는 것처럼 말했지만 100% 허위 주장. 허위 주장이야. 100% 주장이. 100% 진짜 주장이에요. 그럼 뉴스타파님 뉴스타파의 봉지우 이슬기 기자님한테 묻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이 왜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인가 영어 시험에서 왜 50점이 이하로 나온 거죠? 이건 설명해 보세요. 중학교에 아니 소년원에 가서 잠시 수감되어서 소년원에 수감되어서 중학교를 진학하지 못했다. 요게 허위 주장이거든요. 영어 시험을 왜 50점 이하로 맞은 거예요? 이걸 이해할 수 없어. 정말 거짓말을 안 하면 똑똑한 사람들이 거짓말 잘해요. 이 사람들은 너무 가짜스럽게 조금만 파도 이게 다 나오는데 이거를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네, 국제선거감시단 이름으로 한국 대선에 개입. 진짜 웃깁니다. 아니 국제선거감시단이 선거를 감시하는데 한국 대선에 개입해야죠. 에? 말이 안 돼요?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해야 그게 정상이지. 그럼 선거를 개입 안 해요? 그러면 뭐 국제선거감시단이 뭐 국제부정감시단이에요? 진짜 어이가 없어. 뉴스타파가 정말 얼마나 극자적인 방송을 하고 있는지 정말. 한국보수주의연합 KCPAC 초청. 대선 직전이었던 지난 5월 27일 미국 국제선거감시단의 기자회견이 열렸대요. 이 기자회견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려온 한국보수주의연합과 청년조직 YEFF가 공동 출간한 주체입니다. 아니, 부정선거가 얼마나 있었으면 한 달 전에 이미 날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정말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이 기사 보면서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아니 반박할 게 아니 어린이여도 잼민이여도 반박할 게 많은데 어이가 없네. 진짜 어이가 정말 궁금한 게 또 궁금합니다. 현장에는 윤석열 지지 아니 예의가 없네. 예의가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라야지 윤석열 지지자. 얘기 너무 예의가 없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 그러니까 길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라 얘기하지. 채널A랑 TV조선.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전 대통령의 예의와 품격을 갖춰야지. 윤석열 지지자가 뭡니까 심지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부정선거론자 아니 부정선거론자가 아니라 부정선거 주장론자라고 얘기하지.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유튜버 누구 유튜버요? 국자 유튜버요? 뭐 니들? 국자 유튜버 유튜버는 맹 50여명이 뭐야? 자, 이들은 자신들의 뜻과 다른 참가자가 발견되는 가차없이 내쫓기도 했다. 아니 그러면은 뜻이 다르면 이 집회에 왜 왔겠어요? 뜻이 다르면 왜 이 집회에 왔겠냐고. 아니 뭐 알리러 왔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집회에 방해가 됩니다. 집회를 주최 측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차없이 내쫓죠.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그럼 경찰 넘겨요?
이날 개개인에서 감시단은 한국 선거의 투명성이 부족하여 전투표 등등 전자투표기가 중국으로 짧게 말하자면 아무래도 그러나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아니 그러면은 국제선거 감시단이 뭐 국제가 아니에요? 그냥 뭐 극우 선거 감시단이에요? 아니 누가 언제 그 어떠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이미 나와. 그리고 이게 한 달 전이라서 좀 모를 수도 있는데요. 뉴스타파가 좀 구라를 많이 칩니다. 심지어 그 국제선거 감시단이 나왔을 때도 얘기를 안 했고요. 아니 이거 좀 옛날 기사를 보는 일부 시민들도 이거에 현혹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바보 같은 짓인지. 지금 얘기 다 나왔죠. 이제 왕후닝이 이제 정확한 인물까지 알고 있어요. 그럼 왕후닝이 뭐 AI예요? AI로 만들어냈는 가상의 뭐 중국도 아니고 심지어 2018년에 19년에 그때 그 선관위 우리나라 선관위가 왕후닝을 소개하기로 했어요. 투표에 걸쳐서. 이런데도 이제 이런데도 아니라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얘기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한번 긴글 속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긴급 속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가 됐죠. 수사 18일 만에 청구석 승부수.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하며 신명 확보에 나섰대. 근데 외환 의혹은 아니 없어요. 외환 의혹이 애초에 그러면은 외환을 막으려고 계엄령을 내렸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이미 나왔습니다. 계엄령을 내린 이유가 정확하게 맞다. 심지어 이게 뉴스통에서 이미 옛날에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던 내용인데 요거를 많이 안 알려줘서 그렇습니다. 그럼 어떠한 근거로 그냥 그냥 술 먹었으면 계엄했겠어요? 야 오춘석에서 나왔던 것처럼 뭐야 그 계엄을 설마 그럴까 이러면서 계엄했겠어요? 멍청하죠. 그럼 대통령이 아니잖아.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네, 정말 궁금하고 의문입니다. 네, 이 얼마나 가짜뉴스가 정말 많은지 정말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일깨워주는 그런 정말 진짜 나쁜 뉴스였고요. 또 부정선거랑 뭐 윤석열 대통령 얘가 나왔지만 윤석열 대통령 하면 빠질 수 없는 대통령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론 머스크가 결국 트럼프의 반기를 들었대요. 네. 신당 아메리카나. 이거 참 구리다. 아메리카나이 뭐야? 근데 이쪽은 극좌인가? 좌파? 그 아메리카나가 좌파예요? 극좌예요? 어디는 거예요?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민주당 말고 그 미국의 민주당은 어느 쪽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 측 반발. 범죄 성립 안 돼. 특검 무리한 영장법원에서 소명 부탁한다. 당연하죠. 아니 말도 안 되잖아. 하나하나. 삼성전자에서 최근에 나간 대한민국에 나갈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나가려 했다가 실패했죠. 근데 이재명 정권이 되니까 이제 기업 더 센 노랑 봉투법. 그러니까 아예 노란 봉투법 떤다. 노조 경영상 해고쟁이가 해고를 못하게 하는 부분인데 노란 봉투법에 대해서는 다른 유튜버들이 님들이 많이 다뤄줬습니다. 저는 잼민이기 때문에 노랑 봉투법 요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노랑 봉투법이 뭔지 모르겠지만 악법이에요. 어쨌든 이거 하나만은 알아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박찬대 의원이 전주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검찰개혁 그 9월 안에 완료하겠다. 그럼 이제 검찰이 없으면은 이제 그 사법부, 그러니까 견제를 해야 되거든요. 입법부랑 사법부랑 견제를 해서 여기에 경쟁을 하면서 치어오르는 게 민주주의인데, 그 사법부 중에 하나의 그 검찰을 아예 없애버리겠다. 이거 너무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냥 막 지들 마음대로 굴리겠다라는 이 의지를 아주 그냥 이 박찬대 씨가 아주 그냥 나무로 제끼고 있거든요. 플러스 한겨레 지각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고검 홍보관에서 9시 땡 도착. 지각을 예고했던 윤석열 대통령. 아, 이게 얼마나 대통령 떳떳합니까? 누구는 재판을 연기하면서 출석 안 하고, 누구는 지각을 예고했다가 떳떳하게 9시 들어가고. 이게 얼마나 대통령과 대통령의 차이입니까? 이재명이 오히려 이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막 법원에 끌려다녀야 돼. 여기 이재명이어야 돼.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이 돼야 돼요. 지각 예고 이재명. 서울 고검 현관 10시 땡 도착. 요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그리고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대하는 게 정말 의문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특별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뉴스에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뉴스가 아니라 날씨 보도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날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쫙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깜짝아. 네, 내가 제일 깜짝 놀라서. 자, 지금 서울 정확하게 그냥 레이더를 보여주겠습니다. 그냥 귀찮아. 그냥 레이더를 보여줘야겠다. 이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까지 굳이 얘기를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많은 이들의 지금 심기를 건들고 있는 비 올까 말까 플러스 태풍까지 모두 전해드릴 거였습니다. 일단 태풍 있어요. 지금 대만과 중국 여행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태풍이 지금 대만 다나스라는 태풍이 지금 7월 6일, 2일 여기 상륙을 했습니다. 좋다는 날씨예요. 여기 보시면 이미 지금 대만으로 아예 강타를 하고 지나갈 예정입니다. 혹시 대만 여행이나 뭐 중국 여행하실 분들은 조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중국 쪽에도 약간 거쳐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 봅시다. 자, 여기 레이더를 보시면요, 여기 있죠? 여기 지금 여기 빨간색 플러스 보라색 요게 태풍 쪽이에요. 태풍. 여기 태풍이 있고요. 지금 대만이 이거예요. 대만이 지금 이렇게 있고요. 이제 이걸 강타하면서 중국까지 이렇게 거쳐갈 예정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떤지. 북한은 좀 비가 오고 있지만요, 우리나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맑아요. 레이더를 틀자면요, 이렇게 비는 여기 보시면 살짝 네, 월요일 19시, 그러니까 한 7시 정도 비가 내리겠군요. 네. 비는 아주 살짝만 여기 내리네. 비는 거의 없을 정상입니다. 온도 보도입니다. 온도 서울 기준입니다. 이게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네. 아니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이게 그냥 보도할게요. 일단 화요일부터 보도할게요. 7월 8일에 최고 기온 36도에 최저 기온 27도. 대부분 이제 30도 전망이고요. 수요일에 비가 오고요. 플러스로 여기 있죠. 뭐 하는 거지? 그래요. 그 최저 기온은 20도 초반에 중후반 정도입니다. 전국 날씨 서울 30도,
춘천 28도. 이거는 현지이기 때문에 오후 봅시다. 서울 33도. 야, 되게 뜨겁네요. 최근 따라 30도가 넘어가고 있어. 네, 그러면은 아니 김 NTV 뉴스 특별편 부정선거와 핵폐수 오염물 등 관련 뉴스들을 신속하고 빠르게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방송을 하고 해보고 방송을 해야 돼. 이게 좀 얼마나